안녕하세요. 라미TV의 이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전에 청약에 대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대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그런 청약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별공급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간 추천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중소기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이렇게 특별공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제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 1 기준에서 현재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해야 하고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 안에 공급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예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아파트만 대상이고요. 그래서 민영주택의 경우 20% 내에 공급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30% 내에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 민영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민간 건설사 있잖아요. GS건설의 자이라든가 현대건설의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민간 건설사가 짓는 그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등 그런 데서 짓는 게 국민주택이고요.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지만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단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혼 전인데 이제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 근데 주택을 만약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택을 팔고 결혼하신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동일한 이제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하고 많이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주택을 갖고 계신다 이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받을 생각이 있다 하시면 세대를 분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후에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고요. 월 납입은 6회 이상 납부되어 있어야 돼요. 지역별 예치금이 이상이 이제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까 85제곱미터 이하만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만 있으셔도 모든 지역에 그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 소득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 조건에 만족을 해야지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 평균 소득이 이제 100% 이하여야 돼요. 이건 외벌이일 경우거든요. 외벌이일 때 540만 원 이하시면 가능하고,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예요. 맞벌이일 경우 648만 2천 원 이하일 때. 근데 민영주택은 120% 이하일 때. 120%는 648만 2천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이거는 맞벌이는 130% 이하 가능할 때. 그러니까 130%면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 이하일 때 내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월 소득 평균이 80% 이하일 때는 이제 플러스 1점이 생겨요. 맞벌이일 경우는 100% 이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외벌인데 월소득 평균이 80% 이하다. 432만 원 이하다 하면 플러스 1점이 생기는 거고요. 부부소득이 이제 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 540만 원 이하일 때 1점이 생기는 거죠. 네, 이 외에도 다른 가점 항목들이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명 이상일 때 가장 높아요, 점수가. 해당 지역은 이제 3년 이상일 때 가장 최고점을 받을 수 있고요. 혼인기간은 오히려 적을수록 좀 더 높아요, 점수가. 그래서 3년 이하, 혼인 신고한 이후에 3년이 안 될 그 시점에 청약을 넣으시면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축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종합적으로 본다 하면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이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혼인 기간이 3년 이하이고 이제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이제 여기 총점으로 12점이 만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소득이 80% 이하일 때 1점 플러스 가산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만점을 받으시면 이제 총점이 13점이신 거예요. 근데 보통 청약 할 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보통 합격점이 한 11점, 12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참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국민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생각이 없다 하시면 보실 필요는 없고, 민영주택은 이제 적용이 우선 안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이니까 국가나 이제 지자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그런 주택에만 해당이 돼요. 아무리 내가 가점이 높아도 2,799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때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리고 2억 1,550만원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를 해도 무조건 탈락이시니까 국민주택을 이제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를 하셔서 탈락하실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1순위랑 2순위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고요.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그냥 입양한 자녀는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엔 1순위예요. 태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혼부부는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이런 필요 서류가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 서류를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입증을 하셔야 되는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시면은 이 근로자에 해당되는 제출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여기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제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소득을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미리 알아두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